오늘은 사실 제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했었는데 우리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만 이제 비판을 하게 되고 또 비판을 잘못하다 보면은 또 다른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더 미래를 위한 그런 제목을 가지고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Beyond Gravity, 그러니까 중력을 뛰어넘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 있는 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그 전주 방송국의 전주 방송의 지식 공유 포럼과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사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식 기반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 한 30-40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데 전부 프로페셔널이 됐을 때 서로 경쟁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런 노력을 했고, 저희 매일경제신문의 슬로건도 이 Make Knowledge, 지식을 만들자, 지식을 창조하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저희 소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0차 매일경제 비전 코리아 국민보고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올해는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리처드 브랜슨, 제프 베조, 일론 머스크, 글로벌 경제를 주무르는 빅테크들이 지금 미쳐 있는 곳은 Beyond Gravity, 우주입니다. 이들은 왜 우주에 갈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대 시장이 우주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달입니다. 이곳에는 1톤당 50억 달러 가치가 있는 헬륨-3가 100만 톤 넘게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5천조 달러, 한국 돈으로 560경원에 달합니다. 글로벌 GDP의 57배 규모입니다. 달에서 우주로 물건을 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지구의 24분의 1, 약 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달이 중요합니다. 달에 가장 먼저 기지를 건설하는 국가가 화성을 포함해 더 먼 우주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달에서 탐사선을 보내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을 찾아가 볼까요? 이것은 16 사이키입니다. 직경 225km, 철과 니켈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 소행성의 가치는 1000경 달러, 지구 전체 GDP의 11만 배에 달합니다. 이 소행성은 주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행성은 우주에 널려 있습니다. 먼저 채굴을 하는 국가가 주인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인피니티 마켓, 무한한 시장입니다. 이게 이제 VR로 우리가 사진을 찍었는데 한 2분 정도 걸리는 이 사진을 제가 무려 2시간 정도 고생을 해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VR 시대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분은 피터 디아만디스라는 분인데 미래학자입니다. 실리콘밸리를 움직이는 그 혁신 기업가로서 뽑히고 있고, 이분이 이제 여러분들 옛날에 백만장자 밀리어네어,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억만장자 빌리어네어,
근데 빌리어네어 가지고서는 요새는 별로 이름을 못 내고 앞으로 트릴리어네어, 조만장자가 나오는데 조만장자는 우주에서 탄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릴리언이라는 숫자가 엄청난 숫자고,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공을 한번 쭉 그려보십시오. 트릴리언이 얼마나 엄청난 숫자인가.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 항공 기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는데, 항공 산업에서 우주 산업으로, 우주 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맨 왼쪽에 이 럭히드 마틴은 우리나라에 이제 전투기를 많이 팔아먹는 회사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제 벌써 우주 정거장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요새 이제 여러분들 비행기를 별로 못 타시겠지만은 그 에어버스 380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도 레이저 통신 진출을 할 수 있고, 롤스로이스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최고급 명차를 생각하시겠지만은 사실 롤스로이스는 엔진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타시는 항공기의 엔진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우주 발사체 엔진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맨 끝에 대한민국의 한국 항공우주 카이라고 그러죠. 카이도 지금 이번 7월 달에 아마 전투기가 아마 시제품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사체와 위성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을 뛰어넘어서 많은 회사들이 우주 기업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하면은 이제 상상을 주로 했는데, 상상을 뛰어넘어서 일상생활이 된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전화기는 지금 5G로 개통이 되고 있고, 일부 지방에 가면 이제 LTE로 아직도 하고 있는데, 5G보다 100배가 빠른 6G 시대가 지금 곧 오고 있습니다. 이 6G 시대를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협조를 하자, 저는 그게 상당한 의미가 있고 우리 경제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는데, 사실 자율주행차가 제대로 되려면은 5G 가지고는 안 되고 6G 시대가 와야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성이 제공하는 공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새 경제 성장 엔진은 항공 우주가 되겠습니다. 사실 경제 성장률이 올해 한 3.8% 된다고 하죠. 근데 2019년 2%에서 마이너스 1%로 내려왔으니까 한 3%가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3.8에서 3을 빼면 0.8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감을 하실 수 있겠고, 특히 그 청년 실업률은 아직도 상당히 그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항공 우주 산업 쪽으로 빨리 이행을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우주 대항해 시대에 우주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G7 국가가 있습니다. 이번에 런던에서 회의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초대를 받아서, 사실 이 초대를 반대하는 나라들도 있지만은 영국, 독일, 프랑스, 오히려 유럽 국가들이 한국을 당당하게 초청을 해야 된다, 지금 그러고 있고, 이 나라들은 전부 나사 같은 우주 항공국을 지금 이미 만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독일은 DLR, UK 스페이스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일본, 미국, 캐나다 다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도 저는 K 나사를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대항해 시대에 구대륙에 머물던 국가는 쇠퇴를 했고, 또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던 나라는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주 시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빨리 이쪽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비욘드 그래비티가 왜 중요한지 대항해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쪽으로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인류가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지 50여 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을 보며 꿈을 키운 아폴로 키즈의 주도하에 우주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들은 발사된 로켓을 회수해 재사용하고 3D 프린터를 활용해 핵심 부품을 개발하는 등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우주 산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비즈니스의 영역을 무한대로 확장시키며 꿈을 현실로 만드는 중이다. 항공산업도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드론을 통해 핵심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도심 항공교통, 즉 하늘을 나는 자동차 시장이 열린 것. 20년 후엔 1조 달러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항공 우주 시장. 세계 각국은 이미 치열한 선점 경쟁에 나섰다. 2016년부터 5년간 16개 국가가 우주 전담 조직을 신설했고 전통의 우주 강국뿐 아니라 중국, 인도,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까지 우주 개발의 전초기지로서 달과 화성 탐사에 뛰어들었다. 미국은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 중단했던 달 탐사 계획을 다시 수립, 각국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나섰고 중국은 2050년까지 지구와 달을 포괄하는 우주 경제권을 구축한다는 비전 아래 자체 우주 정거장과 달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소행성 탐사라는 틈새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이 분야 세계 최고 권위를 얻은 일본의 경우 범부처 차원에서 우주개발 전략본부를 설치, 총리가 우주개발의 수장 역할을 맡고 정부가 투자자이자 고객 역할을 하면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인 항공 우주러시에서 한국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 올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내년에 달 궤도선 발사를 앞두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항공 우주 분야 경쟁력은 아직 초라한 수준. 그 결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업체의 위성을 수입하던 아랍에미리트가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참여국으로 결정된 반면 한국은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또한 국내 UAM 인프라가 미흡하다 보니 한국 제조업체들은 우리 정부가 아닌 해외 정부와 먼저 손을 잡고 있다. 이 항공 우주 산업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산업은 아닙니다. 한국의 생존에 직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특히 통신, 모빌리티, 안보, 기후, 빅데이터의 종착역에 우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안보에 관련해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자주권 획보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두고두고 음미를 해보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5G 강국이라고 많이 떠들고 있지만은 아직 그 6G 시대는 준비가 안 돼 있고 통신 시장 규모는 앞으로 계속해서 더 커집니다. 2030년에 통신 시장 규모가 약 800조 원까지 커집니다. 그래서 이 6G를 한국이 미국과 같이 협력을 하겠다 한 것은 굉장히 엄청난 일이고 아마 주변 국가들이 약간 배가 아플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또 군사 전용 위성 대수를 보면은 여기 미국이 무려 214개를 갖고 있죠. 중국도 117개, 한국이 2개 있습니다. 2개. 그래서 이게 전투력이라는 게 정보력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데 우리가 과연 정찰 위성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특히 전시 작전 통제권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통제권을 우리가 인수했을 때 과연 우리가 충분히
인공위성 2개 가지고서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빅데이터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데 우리가 우주에서 하늘에서 지구를 내다보면서 많은 빅데이터를 채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 수집의 핵심 산업이 이 항공우주 산업이라는 얘기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상공에 소형 위성을 벌써 10,000대 이상 쏘아 올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소형 위성을 준비를 하고 있고 세계 소형 위성 시장 전망도 오른쪽에 보면은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계 각국이 어떻게 우주로 지금 뛰어가고 있느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영국은 자체 GPS를 구축을 했고 또 자율주행 UAM 활용하고 있고 중국이 지금 무섭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G 시장을 선점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우리의 패권을 중국에 뺏기면은 안 되겠다. 그 미중 싸움이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곤란한 점도 있겠습니다. 일본도 맨 마지막에 보면은 기후라든가 안보 관련 데이터, 특히 일본은 북한의 그 군사 정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반도를 감시하고 또 러시아를 감시하고 중국을 감시하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 2014년서부터 18년까지 그냥 별로 크게 발전을 못하고 기술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고 미국을 배경으로 했을 때 한국이 약 60%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 동맹에서 미국과의 군사 동맹에서 우리가 경제 기술 동맹으로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이것은 상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해주는 거고 또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렇지만 우리 한국 항공우주 시장이 삼성전자에 비하면은 뭐 굉장히 적죠. 236조 대 7조 원. 이것만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얼마나 대한민국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걸 알 수 있겠고 또 국내 인력이 약 10만 명이 넘는데 우리 항공우주 인력은 만 한 7천 명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전 세계에서 가장 놀랐던 것은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에 가서 무려 44조 원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 전 세계에 미국에서 그만한 돈을 투자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느냐? 답변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본도 할 수 없고 중국은 더구나 안 되고 유럽에서 할 나라도 없다 이런 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상당히 놀라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용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는데 이 고용 절벽을 해소할 산업이 항공우주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글로벌 점유율이 한국의 자동차만큼 커진다면은 일자리를 46만 개 또 연관 산업을 포함하면 53만 개 이런 그 항공우주 산업의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션에서 KF-X 우리나라 그 전투기 이것도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28년까지 약 11만 명의 고용을 기대하고 있고 기술 파급 효과도 거진 50조
달한다는 통계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항공우주 강국의 지름길은 이 UAM 도시를 나르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도시를 나르는 자동차. 지금 2025년 약 한 4년 후에 상용화를 UAM의 상용화를 얘기했고 또 특히 런던 같은 데서 이것을 상용화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중동에 가면은 이미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아랍에미리트라든가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메가시티, 특히 메가시티는 이제 우리 서울을 메가시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도권 안에는 1,000만 명이지만은 주변까지 합치면 약 2,500만 명인데 여기에 앞으로 UAM의 상용화가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 훨씬 더 이피션트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UAM 분야에서 그동안 한국이 항공 산업 경쟁력은 14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UAM을 가지고서는 한국이 배터리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4위까지 치고 올라가는 그런 경쟁력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고 UAM 시장을 잡으면은 일자리도 약 55만 개 이상 만들 수 있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에서 특히 유럽, 중국, 미국, 일본 많은 그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미 25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하고 있는 UAM 분야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다. 영국의 경우 자국 내 UAM 산업의 조기 안착을 위해 미래 항공 시스템 개발 사업 퓨처 플라이트 챌린지를 진행. 사업자로 선정된 현지 모빌리티 업체 어반 에어포트의 주도로 세계 최초의 UAM 전용 공항 에어원을 건설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어반 에어포트의 메인 협력사로서 UAM 시제품과 인프라 개발에 참여하는 이 프로젝트는 총 3억 파운드의 사업비 중 민간이 약 60%, 영국 정부와 미래산업전략펀드가 나머지 비용을 지원하는 등 민관이 함께 UAM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UAM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위해선 기체 개발뿐 아니라 운항, 인프라, 서비스 등 종합적인 산업 생태계가 마련되어야 하는 만큼 정부와 기업, 기업과 기업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작년 1월 달에 제가 라스베가스 CES 쇼에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현대자동차가 UAM 모델을 만들어 놓고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앞으로 4, 5년 있다가 이것이 현실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새로운 그 스페이스 시대에 그동안 한번 역사를 보시죠. 1957년에 소련이 스푸트니크를 발사했습니다. 요새 소련의 코로나 예방 주사 이름이 스푸트닉이죠. 그 정도로 이 스푸트니크는 서방 세계를 악몽에 집어넣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에 아폴로가 나오고 또 화성 탐사선이 나오고 또 최근에 중국이 화성에다가 무인 탐사선을 보내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많은 일들이, 많은 프로젝트들이 민간 업체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특히 미국에서는 민간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 중심에서 새로운 민간 업체들이 생태계를
참여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번 그 룩셈부르크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죠. 여러분들 유럽에 가시면 룩셈부르크라고 벨기에 옆에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사례를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신생 우주 강국으로 떠오른 룩셈부르크의 경우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2018년 우주국을 창설했다. 즉 우주 관련 기업을 발굴, 유치하고 투자함으로써 우주산업이 룩셈부르크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이 우주국의 주요 역할이다. 이를 위해 총 3억 유로에 달하는 자금 지원은 물론 다양한 엑셀러레이터 및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육, 인력 확보, R&D까지 전방위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정부가 글로벌 박람회에서 자국 기업을 직접 홍보하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기도 한다. 덕분에 룩셈부르크는 한국의 우주 스타트업 컨택을 포함 세계 각국의 우주업체 약 40여 개를 자국에 유치했으며 민간 우주 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2%까지 확대됐다. 우주 개발 후발국임에도 불구하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할 만한 역량을 단기간에 갖출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유럽에 정말 조그만 나라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는 아직까지 중력에 갇혀 있고 이 보이지 않는 밧줄을 우리가 빨리 끊어버려서 이런 전 세계적인 그 노력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주 도약을 가로막는 4개의 족쇄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담당 공무원이 맨날 바뀌니까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기술의 한계가 있고 또 생태계가 아직 열악하고 또 비전이 실종이 돼 있다. 최근에 젊은 청년들이 정치에 또 많이 참여하는 일을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우주에 참여하는 젊은 인력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매일경제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 서너 가지 액션 플랜을 짜봤습니다. 처음에 리더십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호주의 우주 청장은 이 외국 사람이죠. 버진 갤럭틱의 사장을 데려다 했고 블란서의 우주 청장도 나름대로 해외에서 많은 실력을 쌓은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국형 나사를 만들 때 우리도 주저하지 말고 외국 사람도 동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항공우주위원장 이것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높은 양반이 맡았으면 어떻겠냐 생각을 합니다. 왼쪽에 보면은 지금 항공우주를 관리하는 정부 기관이 난립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줄여서 한국형 K나사를 만들고 나머지 R&D 정책 항공우주본부, 국제협력본부 이런 식으로 조직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초당적인 우주기구도 국회에 설립해서 항공우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보면은 일관성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은 이제 미국에서 또 소련에서 중국에서 그동안 쭉 해오던 일이고 또 우주 R&D에 10년간 앞으로 10년간 적어도 총 50조 원 이상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한 주장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연간 우주 R&D 투자액을 보면은 한국이 맨 밑에 7,900억 원 얼마나 적은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입니다. 혁신. 갈 길이 먼 길이지만 혁신인데 한동안 우리가 원자력 기술은 한국이 뭐 최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런지 그건 저는 항상 회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했죠. 원자력 발전소를 잘 지었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는 이 오른쪽에 초소형 원자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초소형 원자로뿐만 아니라 핵 융합 기술을 우리가 빨리 개발해서 이 원천 기술로 우주 탐사 동력으로 우리가 쓸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대한민국이 잘한다고 하지만은 지금 배터리 산업에 대한 도전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 배터리 신화를 다시 쓰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른쪽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약 34.7%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서 과연 우리가 타국의 경쟁력을 뚫고 나갈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우주 산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틈새 시장이 많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주 청소부, 우주에 찌꺼기들이 많습니다. 쓰레기가 많은데 이걸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산업. 또 우주 택배, 택배 하면은 우리 배달의 민족이 어느 나라보다 뒤지지 않는데, 이런 택배 산업을 할 수 있을 테고, 또 우주의 광고판, 여러분들 그 들어온 광고판을 평창 올림픽 때 보셨었죠. 그런 또 새로운 우주의 별 대신에 우리가 광고판을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나올 수가 있고, 또 우주에서 청정 농장으로서 바이오 관련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오지 않겠나 연구를 해봅니다. 아까 이제 아르테미스에 우리 한국이 빠져 있다. 저희가 이제 이 보고서를 지난 3월달에 만들었는데, 뭐 예산 부족으로 이제 나사가 한국에도 제안을 했지만은 우리가 못 쫓아갔습니다. 근데 요번에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르테미스의 약정을 우리가 조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돼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이것은 달 탐사 계획이 새로 시작하는 그런 계획이고, 달에 우주인을 재착륙시키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도 드디어 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고, 2017년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2024년 달에 우주 비행사를 보내고 28년에 상주 기지를 운영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우주 비행사가 돼서 여기에 가야 되겠다, 이런 그 야심찬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버진 아틀란틱이라는 항공사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직도 우주 계획을 계속 하고 있는데, 10년 전서부터 이 회사는 우주 여행을 하는 비행기 티켓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창업자를 제가 한국에 모시고 올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한국에도 그 비행기 티켓, 우주 비행 티켓을 산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한두 사람이 있다. 그거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그건 못 가르쳐 준다. 한국 사람도 그렇게 그 도전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의 탐사, 아까 이제 위성 우주의 별의 탐사 뭐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그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자원입니다. 자원. 헬륨 3, 히토류 자원을 채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의 기지를 만들어서 아까 얘기한 조만장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하나고, 뒤늦게나마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에 참여를 하겠다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펀더멘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박세리가 LPGA를 개척을 했을 때 박세리를 보고서 많은 여자 소녀들이 나도 저거 골프 치면 되겠네 하고 덤벼서 오늘날 우리가 LPGA를 휩쓸고 있는데, 우리도 우주 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를 해야 되고 또 공군상원학교에 몇십 명씩 우주 전문가를 양성을 해야 되고 또 항공우주과학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것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 한국 우주 투자 열풍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백신을 우주 정거장에서 만들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더 싸게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이런 것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른쪽에 세 개의 우리 한국 회사들이 있는데 이 기업의 주가가 올해 약 70% 급등한 바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우주 기업들이 대박을 터뜨리고 있고 또 우주 ETF에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 우주 벤처 투자에도 많은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돈의 흐름이 돈이 굉장히 풍부하죠. 그래서 이 유동성을 마중물로 해서 민간 자금을 우주 개척에 끌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이것을 만들어 봤습니다. 또 특히 한국판의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는 스페이스X 같은 것도 우리가 재미과학자협회와 손을 잡고 실리콘밸리에 벤처 전진 기지를 만드는 것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우주항공산업과 관련된 몇 개의 기지가 있습니다. 몇 개의 서산에 아까 얘기한 UAM 테스트베드가 있고, 그다음에 고흥에 맨날 그 인공위성 쌓아 올리다가 실패하는 뭐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하지만은 민간 발사체 우주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사천에 사실 제조 기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카이도 있고 발사체 인공위성 UAM을 제조를 하고 있고, 대전에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 카이스트 여러 가지 벤처 협력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축으로 해서 한국의 나사를 만드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런치패드를 만드는데 이 규제 샌드박스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건축가들도 계시겠지만은 집 한번 지려면은 부재하세월이고 여기저기서 뭐 환경, 대기 오염, 뭐 항공 안전 뭐 한 3년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있다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뭐합니까? 액션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번 5월 15일에 중국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화성에 무인 탐사선 텐원 1호를 착륙시켜서 중국이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미국도 발끈했겠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화성을 향해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노력을 해야 되고, 화성이 지구에 제일 가까워지는 시기가 2033년이라고 얘기하는데 2033년에 맞춰서 우리도 한번 화성에 태극기를 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부터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가 이 스팟이라는 로봇 개를 만들었죠. 이 로봇 개를 지금 이 개가 몇 마리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개의 주인은 사실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회사를 사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는 이 개를 스팟이라는 개를 화성에 보내서 많은 것을 실험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의 주인이 한국이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실패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기는 실패를 하는 기대감으로 스페이스X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 현대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상당히 괴짜고 이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은 비트코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춤을 추고 그래서 상당히 그 위험한 인물이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했었더라면 상당히 곤란했겠죠. 미국은 이런 사람도 용인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그만큼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가 우리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이 본격적인 도전에 나서는 아까 얘기한 중력을 뛰어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KF-X 1호 시제기가 출고가 되고 만약에 이것이 아시아나 중동이나 또 남미에 이 출고가 되고 판매가 되면은 굉장히 큰 산업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한국형 로켓 누리호가 발사 예정으로 있고 그 달 궤도선도 우리가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 또 모르겠습니다. 민간 로켓 발사도 곧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미사일 주권 확보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79년에 처음 한국형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그때 거리가 180km밖에 안 됐고 그 다음에 1차 개정 때 300km, 800km, 그 다음에 4차, 5차 드디어 거리 최대 사거리는 무제한으로 바뀌었고 탄두 중량도 무제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그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오른쪽에 한번 지도를 보십시오. 이 180km면은 뭐 별로 안 되죠. 180km면. 그 다음에 이제 800km 해봤자 주변 국가까지 별로 못 가고 적어도 1000km에서 1300, 1500km 정도 가야지 서울을 중심으로 원을 그렸을 때 많은 지역이 커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어떤 사람은 이미 뭐 1000km, 1500km는 다 확보돼 있다. 연료만 조금 더 채워놓으면은 그 정도는 날아간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앞으로 나름대로 우리 자주 국방을 위해서 이것이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밀리터리 테크놀로지가 다양한 과학기술의 발전 및 산업의 시너지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 거리 제한이 없어짐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극초음속이라고 하면은 스피드가 마하 10에서 마하 20까지 가는 그런 엄청난 스피드라고 알고 있는데 이 스피드로 따지면은 베이징이나 도쿄나 한 2, 3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 스피드를 우리가 확보하게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군사과학 기술이고 우리가 이 밀리테크를 통해서 다른 산업의 발전으로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스마트폰, 드론, AI, GPS 이 모든 것이 밀리테크에서 파생이 돼서 민간 기술로 확장이 되고 문명의 진화를 이뤄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비욘드 그래비티 우리가 더 이상 얘기만 할 건 아니고 이 중력을 이겨내야 되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빨리 실행을 해야 되겠고 오늘 여러분들 뵙게 돼서 기쁘고 앞으로 전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또 전주 방송의 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